이때 우리 내면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직접 경험한 그 상황이랑 그 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내 생각이랑 처음으로 결합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감정을 자꾸 해결하는 쪽으로 생각하면 그 생각 감정이 더 커지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 생각은 구나. 이 감정은 한번 찾아오면 굉장히 구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람은 문제해결식 사고와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고통을 피하는 방향으로 지나야 왔기 때문인데요. 경험적으로 우리가 사람 때문에 힘들 때 사람과의 갈등을 해결해봤고 시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만 꾹 참고 공부해서 시험 문제도 풀어봤고 이런 식으로 인생에 있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본 경험이 있어요. 이건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고 너무 당연한 습관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야 스트레스 받는 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걸 해결하거나 피하는 거 말고는 달리 방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아주 사소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불필요한 잡생각이 계속 들어와서 뭔가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마음이 계속 올라와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걸 문제라고 인식할 거고요. 그걸 없애는 쪽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근데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내면 세계는 문제 해결식으로 접근하다 보면 오히려 그 생각과 감정이 더 커지게 돼요. 내가 이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할수록 더 깊은 우울에 빠지게 되고요. 불안하지 않으려고 할수록 더 불안한 감정이 커지게 되는 거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죠? 자, 그럼 지금부터 내 생각, 내 감정을 잘 컨트롤하려면 필요한 것, 버려야 하는 것 시작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올라오는 생각,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려고 아니면 어떤 직장에 취업하려고 면접을 본다고 해볼게요. 면접을 보는 상황은 내가 직접 경험하는 어떤 상황이죠.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면접 보는 상황이 너무 긴장되고 식은땀이 막 나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완전 겁에 질린 거죠. 거기다가 나한테 하는 질문도 엄청 날카로운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조리 있게 말하지 못했고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뭔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느낌을 받고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내면 세계입니다. 나는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워. 아, 인생이 왜 이렇게 실패한 것 같지? 아,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아. 사람들이 날 평가하는 게 무서워. 이때 우리 내면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직접 경험한 그 상황이랑 그 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내 생각이랑 처음으로 결합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면접을 봤던 나의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해서 올라오는 나의 생각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길이 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번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방법을 모르면 떼어내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 안의 신경도요. 어떤 자극 때문에 뉴런들끼리 한번 연결되고 나면 그쪽 길로만 계속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쪽으로 신경이 더 촘촘해지고 몸에 습관이 잡히고 체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주 연락하고 교류하는 사람이랑은 언제든지 연락해도 불편하지 않잖아요. 근데 연락을 잘 안 하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몇 년 만에 연락을 하려고 하면 어때요? 자주 편하게 연락하는 사람보다 에너지와 노력이 더 많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편한 사람은 더 편해지고 안 친한 사람은 더 연락을 안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한 번 연결된 그 방향으로 계속 생각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 생각에 길이 나버려서 조금만 비슷한 상황이 생겨도 그 생각, 그 감정이 너무 잘 떠오르는 거예요. 그 결과 처음에는 그 면접을 보는 상황 때문에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그런 생각만 떠올려도 고통스러운 거죠. 이미 면접 보는 상황이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접과 관련된 생각만으로도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유발하게 돼요. 근데 이 예시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힌트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직접 경험했던 상황과 연결된 그 생각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점점 그 생각이 강력해져요. 그러면 연쇄적으로 고통도 그만큼 커지겠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고통을 유발하는 내 생각, 감정에 대해서 회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피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내 정신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뭐 기껏해야 그냥 친구들 만나서 술을 마신다거나 드라마를 잠들 때까지 계속 본다거나 잠을 엄청 많이 잔다거나 이렇게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런 생각을 피하려고 하고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런 생각을 멈춰야 해, 없애야 해, 하면 안 돼, 죄송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피하려고 하는 게 다예요. 생각을 피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행동과 생각들이 전부 다 없애고 싶어하는 생각을 의식하고 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의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걸 염두하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더 그 생각을 커지게 만드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의도하진 않겠지만. 1편에서 흰곰 실험 얘기를 했었는데요. 흰곰을 생각 안 해야지 하니까 흰곰이 더 강력하게 생각나는 거랑 같은 결과예요.
그리고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내가 직접 경험한 일은 시간이 흘러서 과거의 일이 되겠죠. 그런데 현재 지금 나의 상황이 처음이랑 달라졌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게 됐을 수도 있고 충분히 면접을 잘 볼 만큼의 역량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재의 나랑 아무 관계없이 한 번 연결된 나의 기억, 생각, 감정은 과거의 그 시점 그대로 아주 강력하게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지만 머릿속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그 생각이랑 그 생각이 달라붙어있는 그 감정이 계속 똑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나의 생각,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문제해결식 사고와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걸 일단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 반대로 생각하는 힘이 필요한데요. 우리의 생각, 감정을 자꾸 해결하는 쪽으로 생각하면 그 생각, 감정이 더 커지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감정을 수용하려는 게 필요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으시죠?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생각, 감정이랑 같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는 유명한 심리학 실험이 있는데요. 이 실험에 참여한 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는 원래 흰 쥐를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한테 흰 쥐를 보여주는 타임에 맞춰서 실험자가 망치로 시끄러운 소리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망치 소리 때문에 아이가 깜짝 놀란 거지만 이거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흰쥐를 보는 거랑 이 부정적인 감정이랑 연결되어 버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흰쥐의 꼬리만 봐도 무서운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시끄러운 소리와 흰쥐를 짝지어주지 않아도 그냥 흰쥐만 봐도 불안해하고 공포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아이가 흰쥐를 볼 때마다 계속 도망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흰쥐가 나와도 더 이상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걸 목격할 수가 없겠죠.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만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끄러운 소리가 우리가 면접을 봤던 그 실제 경험이고요. 이 흰쥐가 그 경험과 결합한 나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 감정을 그냥 단순히 회피하려는 행동을 멈추고 그 생각, 그 감정에 머물러 있어 보세요. 겁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무 일이 없다는 걸 느껴봐야 해요. 그래야 다음에 더 용기가 생기고요. 그러면서 연결된 생각, 감정이 서서히 분리되는 걸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생각, 감정을 관찰해 보세요. 그 생각, 감정에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니까 거기에 막 동화되어가지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렇게 휘둘리면 안 되고요. 우리가 마치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처럼 아니면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관찰하게 되면 그 관찰하는 순간 관찰당하는 대상이랑 관찰하는 사람 사이에 거리가 생기게 돼요. 우리가 영화 밖에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 미술 작품 밖에서 우리가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처럼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사실 생각, 감정은 주로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은 언제를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항상 현재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의 시점에서 그 생각을 관찰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현재의 시점과 그 생각의 시점 사이에 시간차, 공간차가 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 생각은 한 몇 살쯤 먹은 애구나. 이 감정은 한 번 찾아오면 굉장히 오래 있다가 가는 애구나. 이런 식으로 관찰해 보는 거예요. 좀 유치한가요? 근데 복잡한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네모라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삼자의 입장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자면 나는 지금 면접에서 또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시험에서 또 꼴등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나는 분명 발표하다가 실수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고백했다가 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은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이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아는 생각일 뿐이구나 라는 걸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 생각, 감정을 그냥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처럼 대해보세요. 자, 지금까지 단계를 살펴보면 내 생각, 감정과 함께 머물면서 그 생각과 감정을 관찰해보고 그리고 그 친구들을 잠깐 왔다가는 나그네 손님처럼 대해보는 거예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생각, 감정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그걸 막 물리치려고 하지 말고요. 또 왔구나. 안녕? 이렇게 인사해주는 거예요. 진짜로. 그냥 이 생각이 괴롭네 마네 이런 평가가 아니라요. 이런 생각이 왔구나. 오랜만이네. 이런 식으로 맞이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생각은 머릿속에서 점점 옅어져 가면 그냥 그대로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상상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말을 하는 거예요. 속으로 하든 소리를 내든 상관없어요. 이번에는 꽤 오래 머물다 가는구나. 잘 가. 실제 드라마 대사 속에 보면 주인공들이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작가분들이 정말 심리학을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서 좋은 공부가 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억제하려는 것도요. 어찌 보면은 붙잡는 거의 일종이에요. 내 몸이라는 집에 찾아오는 손님인데 블랙리스트에 이렇게 기록해놓고 문도 안 열어주고 막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 리스트에 기록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니고 내가 그 생각을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기 때문에 그냥 진짜 손님처럼 잘 머물다가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인격체처럼 사람을 대하듯이 한번 대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힘이 덜 들고요. 그 생각 감정에 휘말리지도 않아요. 나는 그 손님과 섞일 수 없는 그냥 하나의 통로, 하나의 집과 같은 느낌이니까요. 네 번째, 그러면서 생각의 한계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생각의 한계가 뭐냐면요, 내가 실제로 경험한 사건이랑 내 생각이 결합했기 때문에 내 생각 감정이 미쳐 날뛰는 거지 꼭 내가 생각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걸 느끼게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나는 사과다, 나는 사과다 이렇게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머릿속에 여러분이 사과가 된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여러분이 사과가 되었다고 그렇게 믿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과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그리고 눈을 떠보세요. 여러분이 사과가 되었나요? 아니죠. 이게 시사하는 바는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든, 망했다고 생각하든 실패자라고 생각하든, 그리고 감정을 어떻게 가지든 행동은 행동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과 현실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생각 좀 그만 올라오라고 이러면서 애쓰지 말고요. 그냥 그걸 알아차리기만 하라. 이게 다예요.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쳤는데 이게 실제 성적에 반영되는 시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못 쳐가지고 막 속상해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연습 시험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실까요?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속상했던 감정, 걱정했던 생각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요. 이런 것처럼 우리 내면 세계에서는 생각의 한계를 알아차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상황과 연결이 되어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러한 생각과 감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이러한 생각과 감정들이 우리 내면 세계에 얼마나 머물러 있는지 이런 걸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일단 이러한 생각들은 어제 오늘 새롭게 떠오르는 생각들은 거의 없고요. 어릴 때부터 내지는 수년 동안 머릿속에서 오래오래 투숙하고 있는 생각들이 많아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랑 다투었던 오랜 친구 같은 느낌이에요. 두 번째, 뭔가 내 생각 속에 자기 판단이 들어있어요. 누가 원인 제공을 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타인을 판단하거나 어떤 상황을 원망하거나 아, 나 망했어, 앞으로 계속 못할 것 같은데 어쩌지? 이렇게 자신을 판단하는 말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 어딘가에 전념하고 집중해야 하는데 거기에 쓸 에너지를 다 뺏어갑니다. 이러한 생각과 감정은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아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생각에는 과몰입하기가 쉬운데요. 정작 내가 해야 할 일에는 집중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사람은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생각과 감정에 에너지를 소모하다 보니까 일이 계속 미뤄지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최대한 필요한 것 위주로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셨기를 바라요. 그리고 생각보다 머물러 있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이건 아직 우리가 생소하고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쉽게 한 번에 되는 건 없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겠지만 지금보다 좀 더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을 컨트롤하셔서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심리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심리 채널이 될 거니까요. 여러분들 구독해주세요. 좋아요와 알람 설정까지 하시죠. 안녕. Images, they were flashing outside, and I can see the glint in your eyes. We had all the fire, but oh, we had no money, and oh, it was a glorious time.